아기의 첫 1년, 정말 모든 순간이 기적 같으면서도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기의 첫 해를 위한 부모님들의 든든한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모든 부모가 숨죽여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이죠. 아기의 첫 진짜 미소. 이 미소 하나 딱 보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감동적인 미소 뒤에선 사실 아기 뇌 속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과연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기의 첫 1년은요, 그야말로 뇌 발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아기 뇌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모든 토대를 만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로서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가 최고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영아 발달의 전체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기본 원칙들을 먼저 이해하고 가면요.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모든 아기는 다 저마다 특별하잖아요. 하지만 그 발달 과정은 예측 가능한 일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 아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아기 발달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그래서 목 가누기를 먼저 배우고 걷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둘째는 몸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처음엔 팔을 막 휘젓다가 나중에야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잡게 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큰 움직임에서 섬세한 움직임으로 발달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 두셔도 아기의 성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기, 0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기는 정말 감각과 사회성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때입니다. 0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기의 세상은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처음엔 흑백모비를 보면서 시각이 발달하고 또 작은 소리에 반응하면서 청각이 깨어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부모를 보고 사회적 미소라는 걸 짓고요. 깍꿍 놀이를 하면서 눈앞에서 뭐가 사라져도 그게 존재한다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발달은요, 거창한 교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상호작용만으로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놀게 해서 목 근육을 키워주는 터미타임을 갖거나 딸랑이를 흔들어서 소리와 움직임을 연결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까꿍 아시죠? 이 간단한 놀이가 아기의 기억력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사회적 미소입니다. 이건 그냥 반사적으로 짓는 베넷짓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외부 자극, 그러니까 부모님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반응해서 짓는 미소거든요. 이게 바로 아기가 세상과 나누는 첫 번째 진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생후 2, 3개월이 지나도 이런 사회적 미소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의 발달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섣불리 어떤 진단을 내릴 순 없지만요. 부모가 아이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생후 첫 해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개월에서 12개월. 이 시기는 그야말로 움직임과 의사소통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탐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걷기까지의 여정은요, 정말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가요. 터미타임으로 다져진 튼튼한 코어 근육 덕분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기어다니면서 공간을 익히고 마침내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계가 다 소중한 디딤돌인 셈이에요. 이 시기에는 좀 더 활동적인 놀이가 좋아요. 블록을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뜨리거나 공을 굴려주는 거죠. 그리고 짝짝꿍이나 도리도리 같은 간단한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도 사회성과 언어 능력 발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 사회성 발달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저기 봐!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아기가 같은 곳을 쳐다보는 행동이에요.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언어와 사회적 이해를 담당하는 뇌신경 회로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소통의 기본기를 배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지금까지
아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놀이 자체가 목적이다. 놀이는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와의 교감, 그리고 그 즐거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아이가 놀이를 이끌게 놔두세요. 둘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재미에 집중하세요. 셋째,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고개를 돌리면 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현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바로 스크린 타임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같이 살펴보시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한 실험에서 5세 미만 아이 16명한테 장난감이랑 스마트폰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세상에 무려 10명이 스마트폰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자극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사람하고 노는 건 오감을 다 자극하는 양방향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은 그냥 시각하고 청각에만 의존하는 일방적인 자극이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아기 뇌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게 되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현상, 그리고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또 미래의 주의력 결핍 문제까지도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필요한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의 발달 여정에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발달 체크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감독관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그 특별한 여정에서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 파일럿이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아기와의 첫 1년은 부모와 아이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함께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첫 장을 어떤 멋진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